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 지원 논란이 한참이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던 백신 관련 단독 기사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서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백신 특사로 갈 예정이었는데 이 확정 판결을 받게 돼서 구속이 돼서 출국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보도의 취재원을 보면 익명의 관계자가 전부였거든요. 정부로부터 특사 자격을 받고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출국하려 했다는 매우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보도. 그러나 기사 어디에도 사실을 확인해주는 출처는 없습니다. 제작진은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취재 경위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가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다음 날 기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 내에서도 사실 확인을 거쳤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백신 관련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들과 협의를 했을 것이라 합니다. 정부 특사 자격으로 이걸 한다라는 거는 범정부적인 성격을 띠는 건데 질병청하고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재용 부회장 구속 직후 하필이면 백신과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일까? 이 판결이 잘못됐는데 이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 또다시 악영향을 끼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백신을 구하려고 나가려던 것까지 막았다라는 식의 인식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지난 4월 정부가 난항을 겪던 화이자 백신 계약에 성공했을 때도 이재용 부회장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백신 확보에 이 부회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당 김진 의원께서 국회에서까지 진위 파악에 나섰지만 이 보도 내용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화이자 백신 구입과 관련돼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께서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와 동시에 백신 확보를 위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출장해서 수감이 돼서 못했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온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장관님? 네, 보도는 들어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국민 관심사와 연결시키는 보도. 전문가는 대표적인 여론 조성 기사라 지적합니다. 삼성전자라는 초인류 그룹이 있고 이재용 회장이 분명히 인맥 끝판왕일 것이다. 그럼 그분이 뭔가 백신과 관련돼서 연주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띄우는 거죠. 저는 전형적인 이게 그 답정너 저널리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기사를 쓰고 싶어 라고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재용 회장이 사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된 걸 헤드라인에 올리고 싶어 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밑에 뭔가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무리수를 두게 돼요. 국립현대미술관. 현재 이곳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개인 소장 미술품을 포함해 유산의 절반 이상을 내놓겠다 발표했습니다. 언론 역시 사회 환원이다, 통큰 기부다, 이건희의 선물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를 낸 거 가지고 사회 환원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부도 그 일조하고 미술품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2008년도 삼성 특검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약속했던 그 사회 환원의 사실 일부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을 세상에 알렸던 삼성 비자금 폭로회견. 당시 김용철 변호사는 미술품 역시 비자금으로 구입했다 폭로했습니다. 고가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특검 수사를 받았고 수사 결과 4조 5천억 원대의 차명 재산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한 기부들은 당시 약속했다가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회장께서는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맥락을 지적하는 언론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미술품에 대한 감탄과 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과 연결됐습니다. 이 회장의 유산 정리는 새 출발을 의미하며 이런 시기에 이 부회장을 풀어주자는 주장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해 주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레이블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사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그 콜렉션에 대해서 여기다 지어주세요, 여기다 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아, 그냥 아름다운 기부구나. 그래서 사면에 반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이건 전 개인적으로 거대한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 석방에 대한 여론조사는 믿을만할까? 지난해 6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법원의 결정을 앞둔 시점에 한 여론조사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국민의 60%가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 70여 개 매체가 받았으며 포털에 하루 종일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의 문제를 취재하고 있던 KBS 송수진 기자는 이 조사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알고 봤더니 소형 인터넷 언론 가장 처음에 그 조사를 인용해서 받았었던 그 매체가 운영하던 곳이었던 거죠. 선처를 바란다는 여론은 어떻게 확인된 것일까? 우선 업체는 11개의 SNS 등에서 중요 단어만 34,000개 넘게 검색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영, 한국,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재용 선처를 바라는 의견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 분석이 여론을 대표한다 볼 수 있을까? 유현재 교수와 함께 조사 방법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무슨 빈도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 너무나 뭐 자세하게 할 수 있고 그게 빅데이터의 이제 그 성격이긴 한데 그게 과연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주석으로 다는 게 이들 연관어의 원문구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일일이 어떻게 확인해요? 수십만 건을. 송수진 기자는 이 업체로부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나 부사장님 인터뷰를 몇 번을 해야 돼요. 저희가 그거를 수십 개 언론사에 뿌려야 돼요. 직원들이 다 그걸 퍼나르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굉장히 커져서 의뢰를 주신 고객사에 굉장히 유리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우선은 한 5천 정도 나왔어요. 민심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터넷상에 나타난 민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고 이 만들어내서 기사화하는 것을 상품으로 팔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해당 업체는 이재용 관련 여론조사 의뢰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일까? 어디서 의뢰를 했는지 알고 계시는지 말씀 주세요. 이 업체의 소장에게 해당 조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 통화가 안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허술한 여론조사는 여론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언론이 여론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헤드라인만 보지 않습니까? 그냥 생활자들은. 그러면 국민의 몇 %는 찬성한다라고 하면 나도 해야 되나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렇죠? 내 의견이 뭔가 대세와 다르다라는 건 그냥 공포감이에요. 그러면 나도 찬성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론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내 마음도 어떻게 되고 그러면 그 여론이 형성된 국민들 마음을 또 여론조사가 하겠죠. 그럼 이때는 이제 교육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 결국은 또 여론이 언론이 생각하는 것처럼 형성이 되겠죠. 삼성의 유난히 친절한 언론, 삼성이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하는 큰 손이기 때문은 아닐까. 삼성에 대한 혹은 이재용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있더라도 광고를 통해서 언론사 압박하지 않겠다. 이 자리에서 약속 하나 더 하세요.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삼성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게 삼성이 압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사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 때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한 언론사는 현저히 삼성 광고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 제작진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가 기사를 삭제당한 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국내 재벌이나 기업가, 해외 재벌이나 기업가들의 이미지를 비교를 해보자. 외부 기관이랑 협업을 한 거죠.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 이미지가 진취적이지는 않고 약간 퇴행적이고 이런 결과값이 나오고 기사를 쓴 거죠. 기사가 나간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삼성
해서 내려달라라고 계속 압박 비슷하게 들어왔던 거고 결국은 우리 편집국장을 찾아와서 이거 안 내리면 광고비 깎는다. 전문가는 언론이 삼성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이 언론을 통제한다 지적합니다. 저는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유대는 그런 겁니다. 나쁜 기사는 안 써요. 예를 들어서 그 기사가 만약에 써지면 그걸 빼달라고 얘기를 하면 빼주겠죠.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있지도 않은 좋은 기사를 일부러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백신과 관련된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나쁜 기사를 쓰는 수준이 아니라 좋은 기사를 계속해서 양산해요. 지금 이재용 사면과 관련된 기사들이 그런 형태. 3단계는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이 된 겁니다. 알아서. 삼성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삼성이 어떠한 기사를 빼라, 어떠한 기사를 조금 다뤄줘라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충기 문자에 있었던 삼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겠다. 그게 바로 그 3단계인 것 같아요. 장충기 문자 사건이란 언론, 법조계,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장충기에게 아부와 청탁 문자를 보냈던 사건입니다. 특히 언론인들의 문자는 낯뜨거울 정도입니다.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저희는 혈맹입니다. 삼성 현안에 대한 선배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평소에 들어놓아야 기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축하한다는 문자도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 기사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충기 문자에 등장하는 중앙일보 논술주간. 지난 5월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 이재용 사면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충기 문자에 등장했던 매일경제 논술고문. 1심 판결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구속됐을 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속 재판은 헌법에 위배된다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지난 4월에는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는 오너가 아니면 결행하기 힘들다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이재용이 감옥에서 조금이라도 있는 기간이 단축돼야 삼성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미신인가요? 신화인가요? 어디에서도 증명되지가 않았는데 이런 주장을 거의 모든 언론에서 떠들어요. 아무도 검증하지 않고요. 언론은 아주 지대한 몫을 했습니다. 그 미신에.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론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죗값은 충분히 치렀다는 시민들의 동정이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기업에 대한 걱정과 범죄자에 대한 동정을 만들었을까요? 국가 장구를 치며 행렬을 이끄는 악대차 밴드웨건. 혹시 언론이 악대차 역할을 한 것은 아닐까요?